안녕하십니까. 진짜별과 함께하는 점성술 크로노사이트 4월 넷째 주 주간 운세 예보 4월 25일부터 30일입니다. 말씀드릴 거고요. 이번 주는 넷째 주는요, 그냥 수성의 대모험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쨌든 내행성이 수성하고 금성이 대모험에 걸리기 참 좋은데요. 4월 넷째 주는 수성이 주인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뭔가 많아요. 예. 일단 4월 25일에 여기 염소자리 25도 명왕성이 정지해가지고 역행으로 접어듭니다. 그 다음에 그 양수성이 와가지고 명왕성이랑 딱 사각을 맺고 바로 다음날, 지금 수성이 되게 빠른 때거든요. 그 다음에 1도 앞에 있는 염소 목성이랑 사각을 맺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수성이 명왕성의 빛을 목성한테 전달하는 그러니까 translation of light 구조죠. 예. 그래서 결국 이거는 4월 5일에 4월 첫째 주에 성립했던 그 목성 명왕성 회합이 수성과의 연수의 사각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재현되는 그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목성 명왕성 회합도 있는데, 그래서 그때 어쨌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제 다들 이제 아실 것 같고요. 이제 그 코로나 때문에 다들 그 연쇄 봉쇄하고 락다운 거로 좀 고생을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1월 12일에 코로나19의 본격적인 시작을 나타내는 게 이제 토성명왕성 회합이었는데, 같은 날에 수성명왕성 회합도 같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행성 대구조라는 거는 경각구조로, 그러니까 회합으로 시작해서 처음 사각, 그 다음에 대립각, 그 다음에 두 번째 사각, 그 다음에 다음 회합으로 이제 끝나거든요. 네 번으로 돌아가는데, 그래서 수성명왕성 회합 1월 12일 거의 두 번째 주기로 들어오는 대구조입니다. 수성명왕성 사각이. 결국에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뭐겠어요? 그 코로나19하고 관련된 어떤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지금 전염병 대유행 사태에 대한 중요한 소식이 전달돼서 이 깝깝한 사태가 어떻게 풀려나갈 것인지 아마 이때쯤 모종의 단서를 찾을 수가 있을 겁니다. 뭔가 중요한 소식이 알려지거나 어떤 사실이 그 많은 사람들한테 전달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행동을 바꾼다든가 그런 식이 될 거예요. 뭐 이거야 뭐 우리 일상생활에도 영향을 미치긴 하지만 좀 큰 물에서 노는 어떤 그런 구조잖아요. 그래서 그에 비해서 명왕성보다 이제 수성 목성 사각은 그 자체적으로 합의하고 계약하기에 괜찮은 구조입니다. 그래서 계약 성립하기 전에 약간의 사각이니까 다소간의 이제 불협화음이 있겠죠. 그래도 확 뒤집어지거나 판이 깨지지는 않고 말이 통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약간 서로의 니드를 그 내밀고 있는 양쪽의 조건을 조율할 수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양수성하고 염소 목성 사각인데, 이 말하자면 황도 12궁 중에서 양하고 염소, 그러니까 백양궁이랑 마갈궁이죠. 이 두 사인 모두 다 화성의 메이저 디그니티를 얻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성 목성 사각 이번 건은 이사나 운송 등 이동에 관련된 계약을 하기에 적합해요. 화성이 이동에 관련 관여를 하거든요. 그래서 사람하고 물건을 옮기는 류의 일을 하는, 혹은 거주지 이전을 원하는 분이라면 그 목표하던 쪽으로 상황을 만들어 보기에, 그러니까 중요한 계약을 하기에 유리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뭐 일반인들이 개인적으로 써먹을 수 있는 거는 수성 명성보다 아무래도 이런 수성 목성 사각 쪽이 좀 더 우리한테 체감할 수 있게 다가오는 그런 구조입니다. 4월 26일에 있어요. 자, 그리고 4월 27일에 금성이 쌍둥이 자리 16도에서 17도로 넘어가면서, 자, 오리온 자리 베타성인, 그러니까 밤하늘에서 7번째로 밝은 리겔이란 별을 만납니다. 이게 리겔의 대표적인 길성 중 하나거든요. 그래서 금성하고 만난 리겔은 그 효과가 완만하게 나타나는, 그러니까 길한 어떤 운 좋은 게 되게 오래가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게다가 특히 여성들한테 이게 유리한데 뭐냐면은, 자, 일곱 행성과 수많은 항성들의 모든 조합 중에서 가장 노골적인 상향혼의 징험을 갖고 있는 게 이 금성 리겔 회합입니다. 그래서 하고 많은 날 중에서, 자,
그러니까 점성술의 달력이라고 치자면 이날이 바로 소개팅이나 선의 날로 지정해도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이날에 미리미리 괜찮은 만남을 주선해 놓는다면 평균보다 훨씬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보다 약간 좀 급이 높은 이게 정치적으로 올바른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상향혼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어찌됐든 약간의 운과 기회가 좀 들어와야 되는 거거든요. 자기 실력 이상으로. 근데 이때가 딱 그게 성립되게 되게 좋거든요. 예, 운빨이죠, 운빨. 그렇습니다. 4월 27일은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유리하고 운이 잘 풀릴 수 있는 그런 때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날 4월 28일에는 쭉쭉쭉 가는 수성이 자, 그 미라크랑 만납니다. 안드로메다 자리 베타성이죠. 이게 3월 첫째 주인가 둘째 주인가 금성이 미리 만났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금성의 기능이 너무 과하게 발휘되다 보니까 금성의 악덕이 사건으로 드러나기 되게 좋은 그런 길성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흉성인 그런 별이 미라크예요. 근데 수성하고 만났을 때는 뭐 금성하고 만났을 때처럼 그렇게 끈적한 사건이 생기진 않아요. 다만 온갖 일들이 좀 오락가락하면서 막 불안정해집니다. 그러니까 바쁘게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다가 그 짧은 시간 안에 상황이 많이 달라지고 변화에 재빨리 대응은 해야겠는데 뭐가 옳은지는 모르겠고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잘하고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마음이 되게 초조하고 불안하고 급박한 그런 상황이 됩니다. 자, 이런 식의 타임로드가 수성인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마음 편하게 쉬는 건 애초에 이제 포기해야 돼요. 그래서 다만 이제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되는 게 급한 마음에 자칫 성급한 결정을 내리지 않도록 그러니까 이거죠. 변해도 되는 게 뭐고 변하면 안 되는 게 무언지 그러니까 머릿속에 잘 각인을 시켜둬야 됩니다. 중요한 게 무엇이고 중요하지 않은 게 무엇인지 확실하게 구분을 해두면 그러니까 큰 실수는 피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되게 뭐 상황에 쫓기다 보면 좀 어이없는 그 판단 실수를 하거든요. 이게 딱 이날 벌어지기 쉽기 때문에 특히 타임로드가 수성인 분들 그리고 출생천궁도에서 수성이 엄청 중요하신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때는 이런 식으로 약간 대비를 하고 있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같은 날에 수성은 토성이랑 자, 황소 수성이 물병 토성이랑 사각을 맺습니다. 자, 수성이 되게 빠른 속력에 있기 때문에 정말 성큼성큼 움직여요. 어느새 양자리를 벗어나죠. 황소 자리에 들어와서 바로 그날 물병토성이랑 사각을 맺게 됩니다. 자, 이틀 전에 있었던 수성하고 목성 사각은 뭐 계약하기에 유리하지 않아요. 근데 이 수성토성 사각은 거꾸로 온갖 거래나 계약이 미뤄지거나 틀어지게 만드는 악역입니다. 그래서 계약서의 문장이 왜곡되거나 진짜 조건은 합의되지 않고 대충 넘어갔다가 나중에 곧 뒷소리가 나오는 그러니까 사인한 다음에 꼭 문제가 생기는 이런저런 일들이 좀 생겨요. 그래서 뭐 거래하고 매매하고 본인이 원하는 계약을 하려면 그러니까 4월 26일까지는 한국 시간으로 도장을 찍는 게 좋습니다. 27일 넘어가서 수성이 여기 형수자리 들어가서 정식으로 여기 물병토성한테 접근하기 시작하면 말하자면 매매나 거래나 계약 이런 것들이 이리저리 꼬이기 시작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26일 전에 웬만하면 그 한 5일 전 21일에서 25일 사이에 하는 게 좋아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들어오는 눈여겨볼 만한 마지막 구조가 뭐냐면 그 다음날에 들어오는데요. 자, 화성이래. 자, 황소태양입니다. 황소태양이 물병 화성이랑 자, 이런 식으로 대칭형으로 도수 대칭형으로 들어오면 엔티션 컨트렌티션 이런 구조인데요. 자, 황소태양이 물병 화성이랑 정확한 컨트렌티션을 맺는 게 4월 29일이에요. 제가 웬만하면 루미너리에 관련된 거는 짜잘한 것들은 잘 얘기를 안 합니다. 너무 많기 때문에. 뭐 그렇기 때문에 루미너리하고 흉성의 각을 맺는 것도 별로 드물지는 않은 구조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말 중요한 게 아니면 보통은 잘 언급을 안 하는데 이 4월 29일에 들어오는 태양화성 컨트렌티션 좀 특별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점성술을 좀 아시는 분들은 이게 단박에 이해가 될 건데, 황소태양하고 물병화성이란 거 무슨 얘기입니까? 자, 황소 자리에서 화성은 데트리먼트, 메이저 디그니티를 잃어요. 물병 자리에서 태양은 역시 또 데트리먼트, 메이저 디그니티를 잃습니다. 그래서 황소태양 물병화성이란 건 이 불리한 사인을 바꿔서 들어오는 뮤추얼 리젝션이라고 그래요. 정확히 말하면 뮤추얼 데트리먼트 리젝션. 그런 상태 하에서 컨트렌티션으로 정확하게 이어지기 때문에 엔티션 컨트렌티션은 뭐 정식 에스펙트는 아니지만요. 파틸로 1도 내로 들어왔을 때는 정식 에스펙트하고 비슷한 파워를 냅니다. 오히려 삼각이나 육각 같은 길각보다 더 파워풀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날은 정말 29일 당일은 위험합니다. 자, 피해랑 파급 효과가 좀 치명적으로 드러나요. 워낙 이게 리셉션이 안 좋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냥 서로 상성이랑 궁합이 전혀 안 맞고 적대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때의 화성이랑 태양은. 자, 그래서 결국에는 뭐가 되겠습니까? 타임로드가 화성이거나 태양이거나 혹은 둘 다. 말하자면 연주는 태양인데 마이너로드가 화성이다. 이런 식으로 엮여 있는 분들 있죠. 혹은 출생천공도에서 이미 태양하고 화성이 흉각을 본다든가 해서 안 좋게 엮여 있는 분들은 이날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본인이 크게 다칠 수도 있고, 혹은 부모님, 특히 아버지가 상해나 질병으로 갑자기 입원하신다든가 이제 그런 일이 생기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외부 활동을 좀 자제하고 위험한 스포츠나 뭐 그런 것들, 위험한 래프팅을 간다든가 혹은 장거리 운전을 뛴다든가 비 오는 날에 운전을 한다든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약간 평소보다 리스크가 있는 활동들, 그런 것들을 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사고 날 만한 거, 다칠 만한 거 이런 걸 피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라고 말씀드렸는데 태양하고 화성이 남성의 행성이기 때문에 특히 태양이 맞는 쪽이라서 남성, 아버지, 할아버지, 중요한 남자 형제들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흉사를 겪기가 쉬워요. 그래서 스포츠나 여행, 장거리 이동 이런 거는 미루시는 게 좋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일주일에 3번 골프 연습장에 가가지고 1시간 반 동안 치는 게 취미인 분이 있어요. 근데 이날은 평소 똑같은 데 가서 똑같이 쳤는데 완전히 가볍게 한 타임만 뛰었는데 이상하게 땅을 치고 나서 회전근개 파열이 오는 거죠. 정말 재수없게. 그러니까 바로 그런 날이 이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루미너리 흉성 구조, 드물지 않아요. 자주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화학적으로 리셉션상으로 엄하게 얽혀 있을 때는 평소보다 좀 더 위험하기 때문에 조심하실 필요가 있어요. 게다가 이날 자체가 명왕성 역행정지의 영향권 안에 있기 때문에 좀 더 사고나고 다치기가 좀 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29일은 조금 조심합시다. 특히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 그리고 여행 좋아하시고 이동 좋아하시는 분들은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렇습니다. 4월까지 그 말씀드렸고요. 크로노사이트 주간 운세 예보는 다음 주에 5월 첫째 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